저희 주식 홈쇼핑은 흐름을 타는 게 아닙니다. 수익을 위해서 돈의 물줄기를 바꿔드리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주식 홈쇼핑 진도 아니죠 이건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중기 씨 죄송합니다. 오늘 수익을 바꿔드릴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새롭다, 그렇다, 뉴입니다. 자, 뉴 어떤 포멘텀이 있을까요? 네, 우리 진양철 회장님께서는 예. 영화가 돈이 안 된다고 하셨지만 오늘 안경 그렇게 쓰고 오셨네요. 예. 네, 하지만 요즘 세대는 영화가 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사실 한동안 이 영화 산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침체를 걸었죠. 그렇죠, 박살났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코로나 방역이 완화가 되면서 네. 이 시장이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영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느낌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거를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표를 보시면 요즘에 많이 뉴스에 나올 거예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땐 또 어떤 결정이 전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현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 중이죠. 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뭐 지금 또 영화관에 많이 보러 가시지만 근데 영화관을 볼 때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셔도 또 안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많아요, 생각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해제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방역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외부 활동을 하고 그만큼 이제 영화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쵸.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또 기대감도 중국에서 조금씩 이제 퍼져 나오곤 있죠. 지금 중국에서 우리나라 그런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한한령 공식 해제라는 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처음부터 안 했다고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 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제라는 건 공식화는 없어요. 진짜 악질이에요. 없기 때문에 공식화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아름아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배우들이라든지 유튜버 열린다라든지 뭐 공연이 혹시라도 열린다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쵸. 그런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라는 걸 보면 이런 영화 산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많이 미디어 엔터 쪽에서 큰 변화의 바람 중에 하나가 네. OTT 시장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OTT를 한 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맞죠. 돌려가면서 보시는 분도 많으세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OTT가 경쟁을 막 치열하게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어찌 보면 넷플릭스의 1인 독재 체제였다면 네. 최근에는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맞아요. 그다음에 쿠팡 플레이어도 있고 네. 그 웨이브 뭐 TV 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국외 완전 경쟁 장난 아니죠. 맞죠. 예. 그러면서 이런 이제 OTT 시장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과열되고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렇게 과열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네. OTT에 어찌 보면 컨텐츠를 제공하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당연히 좋죠. 거래처가 넓어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잘만 만들면요. 맞죠. 예,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OTT, 그러니까 승부가 결국에는 컨텐츠를 볼 만한 컨텐츠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보면 내가 보려고 해도 내가 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안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OTT가 뭘 하냐면 오리지널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네, 뭔가 이런 아니면 거죠. 뭐 또 예.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OTT 오리지널 컨텐츠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 역시도 지금 뉴의 긍정적인 영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OTT 사업자가 뛰어들면서 네. 이 영화판 그다음에 이런 드라마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 이건 뭐 미스터 선샤인을 예를 들어서 네.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드라마를 제작을 하면 여기서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게 광고 수익, 그다음에 VOD 판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채널에 방영을 하면 방영권, 네. 요거게 다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에 딱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얹어졌죠. 이 빨간 게 바로 OTT인 거죠. 그렇죠. 네. 예전에는 없었던 수익인데 이게 이제 벌어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제작 배급사들이 투자를 자기들이 리스크를 다 떠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면은 굉장히 타격이 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OTT 시장이 생기면서 OTT 쪽에서 엄청나게 제작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드라마가 망하더라도 네. 아무래도 이게 리스크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 규모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부담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돈도 많이 투입을 하고 더 좋은 배우를 많이 영입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텐트폴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폴이라는 거는 기대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많은 주연급 배우들이 여러 명 나오는 거잖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옛날에 같으면 출연자 한 사람의 출연료 주기도 엄청 어려울 건데 네. 이게 제작비가 늘어나면서 이런 것들도 된다는 거고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자체 제작비가 늘어난다라는 건 그래도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또 높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뉴 같은 이런 컨텐츠 제작 업체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영업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OTT 때문에 업황 자체의 그런 세계가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좋은데 이제 잘 만들고 그리고 나름대로 라인업이 많아야 여기에서도 확률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뉴는 얼마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뉴 같은 경우는 2023년 그리고 2022년인데 만들어 놨는데 아직까지 개봉 안 한 네. 이런 라인업들이 풍부합니다. 일단 먼저 영화의 라인업들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조종석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는 행복한 나라. 근데 이게 감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광해를 또 만드신 분이거든요. 재밌겠네요. 네, 나름 좀 우리가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뉴에서 또 이제 내년에 가장 이제 영화 중에 주력으로 미는 게 저기 보시면 밀수입니다. 우리가 다시 아시는 유승환 감독이 만듭니다. 액션 잘 만드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맛집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텐트폴 영화. 그러니까 김혜수,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인성, 네. 뭐 염정아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원래 이렇게 돈이 많이 없었을 때 투자가 안 됐을 때는 진짜 부르기 어렵죠. 한 명 부르기 그렇죠. 힘들죠. 네.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비를 많이 투입하고 그 다음에 내년대 가장 기대되는 또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밀수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네. 이게 시기적으로 좀 잘 타고난 게 여기 보면 핸섬 가이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나와요? 이게 이성민 배우가 나오는 겁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맞습니다. 진양철 회장님. 회장님이 회장님이 나옵니다. 만들어 놨는데 타이밍이 좋네요. 맞죠.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개봉 시기를 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걸 원래 못 잡았단 말이죠. 잘 됐네요. 예,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이성민 배우가 이번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이 뜨기 전에는 물론 뭐 여전히 인기가 있는 배우는 맞지만 근데 임팩트가 있죠 이번에. 예, 근데 막 이렇게 단독으로 뭔가 주연을 했을 때의 임팩트가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개봉관을 찾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니죠. 그렇죠. 진양철 회장님인데 이제. 그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 핸섬 가이즈의 또 개봉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찍어놓고 사장이 돼버리면 말 그대로 그냥 돈만 날리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찍어놓고 이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회수가 된다라는 거죠. 잘 버텼다 이런 생각 들고요. 영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도 있죠. 라인업 없었습니까? 맞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OTT 관련 부분에는 핵심은 또 드라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가 이걸 잘 한 것 같아요. 변화의 바람을 잘 탄 것 같은 게 예전에는 그냥 한 부서에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했다면 지금은 아예 드라마만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따로 뗐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전문성을 올리는 간 거네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변화되는 OTT 시장을 잡으려고 발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지금 라인업들이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가장 기대가 되는 건 저겁니다. 무빙이라고. 무빙. 예, 이것도 텐트폴입니다. 이 영화에서의 텐트폴과 드라마에서의 텐트폴이 있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류승용, 네. 그다음에 뭐 조인성,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다 나옵니다. 이제까지 이런 치킨은 없었던 맞아요. 그분이시군요. 예. 네.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쟁쟁한 배우들이 텐트폴로 들어오고 네네.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넷플릭스와 가장 경쟁이 심하게 하는 건 디즈니 플러스거든요. 아무래도 규모가 비슷하게.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엄청나게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핵심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또 광고나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장난 아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신작들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풍부한 라인업이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드라마 라인업이 아주 빵빵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완전히 뭐 배우들만 봐도 야 진짜 돈 많이 성공했다. 썼구나 맞죠. 이런 생각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숫자로 얘기를 하자고요. 기대만으로 우린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하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으로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만 가지고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영화도 있어야 되는 예, 거죠. 영화도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갇혀 있으면 드라마를 볼 수 있지만 또 영화를 안 보잖아요. 나가서는 또 영화를 보죠. 영화를 또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아야 되긴 하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드라마 하나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영업이 지금 적자를 봤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네. 올라오고 시작했죠. 근데 내년에는 이게 본격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뉴가 OTT에 아주 그러니까 메인급의 드라마를 납품하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원년이 되는 게 내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내년도의 실적은 훨씬 더 턴어라운드를 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마이너스 적자에서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선다. 매출액 역시
늘어난다라는 걸 기대를 한다면 지금 가격대 저는 매력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매력적인 가격 조금 더 자세하게 잡아주시죠. 얼마 살까요? 네, 매수가는 8,000원에서 9,000원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매수가 8,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목표가는요? 네,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기술적인 저항대가 위치해 있는 11,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 11,000원입니다. 자, 그럼 2차 목표가 얼마 잡을까요? 네, 2차 목표가는 저는 올해 연초의 수준까지는 저는 주가가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2차 목표가는 13,0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목표가 13,000원입니다. 자, 그럼 손절가도 잡아주시죠. 네, 손절가는 6,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계속해서 구독료만 내셨습니까? 돈 쓰지 마시고 이번에 뉴를 통해서 돈을 벌어보시기 바랍니다.